이건 배우 이민호 씨가 SNS 올린 사진이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사진부터 이 사진인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이민호 씨가 팬들로부터 받은 생일 선물 이게 사진을 다 팬들로부터 받은 거예요? 인증을 하는 그런 사진인데요. 예. 이민호 씨 생일이 6월 22일이라고 해요. 며칠 지났죠. 근데 매년 생일 때마다 전 세계 팬들로부터 이렇게나 많은 선물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사진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작은 방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가요? 네, 방 하나가 뭐 발 디딜 틈도 없을 정도로 온갖 선물로 가득 찬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 꽃부터 시작해서 풍선, 케이크 한두 개가 아니고요. 여기 또 자세히 보면 고가의 명품까지 찾아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예. 이민호 씨가 매년 이렇게 많은 생일 선물을 받고 이걸 또 매년 SNS에 사진을 올리고 있다고 하는데 이민호 씨야. 팬들에게 이렇게 많은 선물을 받았으니까 감사 인사를 전하기 위해서 예. 이런 사진을 올렸겠지만 일부 누리꾼들은 좀 불편하다,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핏 생각하면 팬들이 받은 사진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상해 보이진 하는데 논란이 된단 말이에요. 네, 이게 왜냐하면은 다른 연예인들이거나 예. 아니면 혹은 일반 대중들로 하여금 위화감을 느낄 수 있게 위화감. 한다. 이제 그런 지적이 있는 거죠. 특히 선물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막 명품 선물들도 다수 있었던 것으로 눈에 띄는데 이런 것들을 공인이라는 사람이 찍어서 올리는 것이 과연 타당한 행동인가 이런 가치 판단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게다가 요즘에는 스타들이 팬들로부터 사진을 선물을 받지 않겠다. 이런 분위기가 좀 퍼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민호 씨의 이런 좀 상반된 행보가 눈에 띄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논란이 처음이 아니라 과거에도 이런 논란이 이제 쌓여가지고 선물을 안 받는 추세가 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 때문에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중히 사양한다라고 해서 팬들의 선물을 사양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를 들면 뭐 배우 박보검 씨 같은 경우에는 선물보다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팬들에게 정중히 선물 거절한 모습이 SNS에 공개된 적도 있고 배우 공효진 씨도 선물 받으면 축하받았구나 싶긴 하지만 너무 아깝다라면서 거절을 한 적도 있고요. 그리고 가수 GD 씨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선물 대신에 팬들에게 기부를 유도하고 있다고 하는데 예. 실제로 생일을 맞아서 유엔 난민기구에 8,180만 원이라는 이 생일의 의미가 있는 숫자거든요. 예. 거액을 기부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예. 논란이 이제 자주 되다 보니까 거절하는 스타들이 있고 이제 다른 방식으로 기부를 하는 방식까지 이제 진화가 된 것 같은데 이렇게 이경미 변호사, 그러니까 스타들을 향해서 팬들이 이렇게 선물을 주는 거를 따로 부르는 말이 있다면서요? 네, 조공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조공. 네, 조공은 종속국이 종주국에게 이제 예물을 바치던 말을 비롯된 것인데요. 요즘에는 좋아하는 스타들의 활동을 응원한다는 의미에서 서포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조공은 팬들 사이에서 덕질의 꽃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조공의 횟수나 규모로 팬덤의 크기와 화력을 가늠하기 때문에 예. 내 가수 기죽이기 싫은 팬들 사이에서는 조공을 신경 써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덕질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는 건가요? 팬 활동 이렇게 좀 순화를 해볼까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뭐 팬들이 조공 뭐 스타들에게 하는 종류도 다양하다면서요? 맞습니다. 이게 이제 단순히 내가 사랑하는 스타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 많은 사람들이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선물들을 보내는 그런 움직임도 보이는데요. 대표적으로 커피차나 푸드트럭 같은 것을 촬영 현장이나 공연장에 보내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사랑하는 그 스타만 이걸 먹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일하는 스태프들까지 같이 이제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그러네요. 해서 예. 커피, 간식 챙기는 그런 문화도 있고요. 요즘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 5개 광고 있잖아요. 예. 이제 이런 부분을 이용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이런 것들은 몇 번씩은 보셨을 것 같아요. 예. 이 지하철 광고 비용 같은 경우를 보면 지하철역이 어디냐, 몇 호선이냐, 뭐 위치, 그 광고판의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이 굉장히 광고 비용의 차이 격차가 크다고 하는데 예. 인기가 많은 게 2호선 삼성역 내에 있는 광고판이라고 해요. 여기 유동 인구도 많고 하니까 그만큼 더 많이 볼 수 있어서 그렇죠. 이제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은데 삼성역 같은 경우에는 많게는 한 달에 한 450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광고비가요? 네, 맞습니다. 근데 팬들이 보통 이런 것들을 어떤 날에 하냐면 스타의 생일. 혹은 데뷔 날짜에 맞춰서 뭐 데뷔 몇 주년을 축하하는 그런 특정 날짜를 기념하거나 가수라고 한다면 새로운 앨범을 내놨을 때 홍보에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
팬들끼리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이런 광고를 한다고. 홍보까지 도와주는 네, 역할이군요. 맞습니다. 예. 또 요즘에는 생일 카페라는 개념도 새롭게 등장을 하고 그것도.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 내가 사랑하는 스타의 생일에 맞춰서 카페 하나를 종일 대관을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뭐 스타의 사진이라든지 여러 굿즈 이런 걸 이렇게 꾸며가지고 나의 스타만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순수하게 좋아하는 마음을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을 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 중에 또 하나도 팬덤의 화력이라고 해가지고 약간의 좀 경쟁심, 다른 스타들과의 경쟁심도 좀 작용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런 문화가 김지훈 변호사님 예. 10대, 20대만 하는 게 아니고 최근에 보면은 중장년층도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활발하게 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왜냐면요. 중장년층들은 경제력에 있어서 10대나 20대보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 사실상 큰 손입니다. 10대나 20대는 좋아하는 가수나 연예인들이 있어도 경제력이 그렇게 이제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용돈을 모은다든지 아니면 아르바이트를 해서 모은 돈으로 뭐 앨범을 구매하거나 굿즈를 사거나 이 정도로 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예. 중장년층들은 그 정도까지의 그 수는 아니더라도 한 번에 굉장히 큰 경제력을 동원할 수가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해 돈이 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스케일이 커지는 거죠. 예. 그래서 비교적 중장년층들은 덕질의 꽃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조공 문화에서 상당히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10대나 20대보다 조공의 형태도 굉장히 그래서 창의적이고 다양한 형태들이 있거든요. 그렇겠죠.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임영웅 씨 생일을 맞아서 이 팬클럽 팬들이 단체로 헌혈 기부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이거 좋네요. 그렇습니다. 헌혈하는 거. 공익적인 목적도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송가인 씨 팬덤 같은 경우에는 경남 사천시에 있는 지역 장애인 시설에서 삼계탕 200인분을 제공해서 화제가 된 적도 있었거든요. 예. 심지어 최근 송가인 씨가 자신의 유튜브에서 공개한 영상을 보면요. 무려 이 도시락을 팬들에게 제공했는데 25첩 반상 도시락을 이렇게 아주 호화롭고 아주 알찬 도시락 영상을 받아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예. 저런 음식은 아마 팬들이 직접 만들어서 보내는 거겠죠. 그러니까 연령에 맞게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가 있으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측면에서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이제 스타에게 해주는 것 같아요. 이런 뭐 이모 연령층 정도 되겠죠. 이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뭐 자녀분들이 뭐 반응을 나타낸 게 있어요? 대부분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예. 송가인 씨 팬인 엄마를 둔 한 자녀는 송가인 씨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는데요. 우리 엄마를 다시 태어나게 해줘서 고맙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뭐 저도 아직 겪어보지는 않았지만 예. 우리 엄마가 이렇게 팬 활동을 열심히 한다고 한다면 저도 응원하려는 마음이 더 클 것 같기는 하거든요. 예. 요즘은 실제로 자녀들이 가수들의 티켓 예매 전쟁에 부모님을 대신해서 뛰어드는 경우도 굉장히 그런 많습니다. 경우도 많죠. 예매가 예. 또 어렵고 치열하다 보니까 자녀들까지 동원이 되고 있는 건데 이제 이런 것들을 두고 우려 섞인 목소리도 적지는 않습니다. 너무 이런 것들이 맹목적인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인데요. 하지만 중장년층 팬들의 반응이 단호해요. 예. 이제는 누구의 엄마가 아닌 내 이름으로 살고 싶다. 내가 이렇게 열정적인 사람이었구나를 느낀 게 처음이라서 후회가 없다. 이제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데 예. 문득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미래의 내 모습일 수 있겠다. 예.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저런 것들이 지나치지 않고 본인의 마음을 순수하게 뭐 정성이나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수준이라면은 굳이 막을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예전에는 자녀들이 좀 뭐 연예인들 좋아한다고 하면 엄마들이 많이 꾸짖고 했는데 지금은 중장년층을 뭐 대상으로 하는 트로트 가수나 이런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네. 어머니나 이모들도 똑같이 그 마음이 돼가지고 스타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만 하면 좋은데요. 너무 열정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러다 보니까 심지어 좀 이혼 위기에까지 가는 사례도 있었어요. 맞습니다. 실제 50대 남편분이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이런 사연을 직접 보냈다고 하는데요. 아이들을 키우면서 대치동 학원과의 전설로 불렸던 나의 아내가 아이들의 입시가 모두 끝난 이후에 한 연예인의 극성 팬이 됐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예. SNS 프로필 사진, 휴대전화 배경화면을 그 가수 사진으로 바꾸는 건 기본이고요. 예. 전국 투어 콘서트뿐만 아니고 해외 콘서트까지 모두 해외 쫓아다녔다는 콘서트까지. 거예요. 예. 뭐 사실 여기까지는 연예 팬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느끼셨죠. 그렇죠. 콘서트 정도 가는 거는 네. 용인해 줄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명품 운동화 이런 것들을 선물하는 것도 모자라서 예. 해당 가수의 기념관을 설립하는데 돈을 보태기 위해서 부부 명의의 땅까지 팔았다는 거예요. 아.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 이 남편분은 이혼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조금씩 진화를 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작은 선물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명품 운동화를 선물을 하고 또 기념관 투자를 위해서 노후에 마련한 땅까지 몰래 팔아치웠다라고 해가지고 이혼 소송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상담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정민 먼저 이런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혼 사유에 해당이 됩니까? 네, 민법에 따르면 이제 840조에서 재판상 이혼 사유를 정하고 있는데요. 예. 이 덕질행위 자체가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뭐 부정행위나 유기 등에 해당할 수는 없겠지만 덕질행위로 인해서 가정 경제나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그 조금 김진우 변호사 풀어서 얘기하면 이런 행위가 가정에 문제를 일으킨다면 그렇죠.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런 행위 자체가 그냥 단순한 팬 활동을 넘어서서 가정의 파탄에까지 일으게 할 정도로 너무 중대한 영향을 준다라고 하면 예. 이혼 사유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노후에 마련한 땅까지 몰래 팔아치웠다고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가정이 조금 위험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덕질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김주진 아나운서는 그런 경험 있어요? 저요 덕질이요. 아직까지는 뭐 적극적으로 해본 적은 없는데요. 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거 미래의 내 모습이 될 수 있겠는데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꽤 있었거든요. 근데 예. 다행히 뭐 같이 뭐 팔아치울 만한 공동 명의 재산이 없기 때문에 예. 저희 남편은 좀 안심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덧붙이고 두 분 싶습니다. 변호사님.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덕질까지는 아니고 예. 좋아하는 가수를 노래방 가서 노래를 많이 불러드리고 그거는 큰 손은 아니죠. 작은 손으로 끼지도 못하는 거죠. 저작권에 조금 보탬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경민 변호사님도 혹시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아이유님이나 빅뱅 여러분들 너무 좋아하지만 노래를 듣거나 콘서트에 참여하는 정도여서 네. 사연 같은 정도의 덕질행위는 한 적이 없습니다. 일반적인 수준이시군요. 근데 여기서 좀 더 안 좋게 나가면은 김준일 변호사님, 예. 김호중 씨 팬들 조금 비판적인 시선 많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김호중 씨 팬덤 문화는 사실 되게 뭐 특이한 문화고 또 예. 바람직한 문화인 것도 많지만 부작용도 많이 있는데요. 특히 김호중 씨의 음주 뺑소니 혐의로 수감된 이 재판 과정에서 극성 팬들의 행동이 문제가 된 적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뭐 재판 때 법원 앞에 팬들이 진을 치고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게 잘못을 해서 재판을 받는 게 아니라 팬미팅 현장 같은 분위기가 조성이 된 적도 있어요. 그리고 팬미팅 과정에서 서로 막 새치기를 하거나 이의를 제기해서 난장판을 만드는 이런 행동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은 좀 주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